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6번째 포대에 대한 좋은 이해를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. 제가 5번 영상에 걸쳐서 좀 알려드렸는데, 제가 뭐 5편 영상 시간 다 합쳐도 30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포대를 할 수 있던 시간이 2시간 반이 좀 넘어서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어떤 의미랄까요? 그것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요. 포데리아에 대한 사실 베이스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좀 환상이 있고, 내가 여유가 된다면은 반드시 내가 저기 한번 쳐보고 말겠다는 생각이 있는데, 자금을 이렇게 모으다가도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, 진짜 그 악기가 그 가격의 값어치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진짜 생기거든요. 그러면서 어떤 객관화된 정보를 가지고 악기에 대한 좀 정보를 알면서 조금 뭐 돈을 모으던가 준비를 하고 싶은데, 그런 경우가 없어요. 누가 뭐 써봤는데 그렇다더라. 카더라 통신에 의한 정보들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대부분 또 정보들이 있긴 한데 또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자막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근데 워낙 그 영상을 찍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나머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그 자막 작업이 많이 힘들었겠지만은, 그래서 나머지 있었던 시간들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좀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.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포데라사가 갖고 있는 그 악기 사운드에 대한 철학이에요.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 예를 들면은 켄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요, 그 우리는 뭐 전 대역이 고르게 나기보다는 어떤 특화된 부분이 사람들의 귀에 좀 자극적으로 들렸으면 좋겠다. 뭐 그래서 약간 좀 저음보다는 또 고음보다는 약간 그 미들 쪽에 강화된 음색이 굉장히 좀 강하죠. 근데 제가 포다라에 갔을 때는요,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운드에 대한 생각이랑 조금 일치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포데라는 일단 베이스 기타라는 것은 나무 악기이기 때문에 나무의 울림이 고스란히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포데라사에서 뭐 임페리얼 모델들, 싱글컷 모델들과 더블컷 모델들을 사용해 보면요, 나무가 가지고 그 전체 기타에서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그 소리의 질감이 확연하게 다르게 되죠. 싱글컷이 훨씬 더 우디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. 더블컷은 훨씬 더 명쾌하고 나무가 좀 덜 들어간 무거운 느낌이 조금 덜하죠. 이것은 4연을 쳤을 때랑 5연을 쳤을 때랑 느낌 다른 거와 마찬가지예요. 왜냐면 5연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나무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우디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. 좀 더 무거운 소리가 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. 근데 나무가 가진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픽업과, 그리고 그 픽업에서 받은 소리를 프리앰프가 왜곡 없이 받아서 왜곡 없이 앰프로 전달하면은 앰프가 그것을 또 왜곡 없이 증폭을 시켜서 캐비넷이 거대한 전 스펙트럼을 빠짐없이 고스란히 출력시키는 거. 요게 포데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악기에 대한 사운드에 대한 철학입니다. 근데 저는 이 생각을 굉장히 조금 공감을 해요. 왜냐면은 뭐 헤드폰계에선 닥터드레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 쪽에 강화된 헤드폰이다, 그리고 뭐 켄 스미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기타계에서 미들이 좀 강화된 악기다,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, 일단은 우리가 EQ 장치가 온보드 프리앰프도 달려있고 그리고 앰프 자체에서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다 가진 상태에서는 가변할 수 있는 그런, 뭐랄까요, 가변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닥터드레 같은 경우에 헤드폰에서 사용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퀄라이저를 조정해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켄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미 믿을 때가 증폭이 돼서 강화돼서 나온 그 상태를 완전히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어떻게 해서든지 켄 스미스 소리가 납니다. 그게 뭐 픽업 차이라든지 뭐 프리앰프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미리 강화된 그 특화된 음색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포데라사의 악기도 마찬가지로 포데라사의 소리가 나긴 하지만은, 일단 포데라의 악기는 전 스펙트럼이 다
굉장히 그 균형이 잘 맞아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. 또 좋은 픽업과 좋은 프리앰프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악기를 사용해도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. 약간 우리 집 텔레비전 그전에는 약간 뭐랄까 옛날 칼라 텔레비전이었으면 브라운관 갑자기 뭐 LED 텔레비전으로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. 선명도가 확 증가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기타를 고를 때 일단 그 악기가 선명도가 뛰어나냐, 그리고 전체 스팍 드럼이 균일하게 나와줄 수 있는 것인가. 그렇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소리는 가변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랑 굉장히 좀 시각이 좀 일치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전편에 말씀드렸던 그 앰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, 저는 에피판이라는 브랜드를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근데 소리가 다른 어떤 악기들에 비해서 정말 다른 앰프들에 비해서 정말 뛰어나게 좋더라고요. 그 바로 옆에 있던 아길라가 그 포데라사에서 순위를 이렇게 정했어요. 1등은 암페, 2등이랑 하긴 좀 뭐한 게 좀 성향이 완전 다르니까요. 2등은 암튼 에피파니, 3등을 아길라 이렇게 정해놨는데, 아길라와 그 에피파니 자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사실 지금 모릅니다. 근데 일단 한 두 레벨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? 소리 자체 퀄리티가 그 정도로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돈 신경 쓰지 않고 뭐 산다면은 에피파니가 정말 아길라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 뭐 아길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캐비넷은 뭐 좋은 소리가 안 나니까 막 410, 그러니까 410이라고 하는 그 10인치짜리 내방에 달려있는 캐비넷을 가져와가지고 설치한다고 했는데, 사실 옆에 있는 그 에피파니는 12인치짜리 한방이거든요. 그래서 12인치짜리 한방이랑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10인치짜리 내방을 갖고 온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에피파니의 캐비넷이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반증이에요, 그게. 그래서 혹여나 뭐 가벼우면서도 또 크기도 작은데 출력도 좋고 소리도 좋은 캐비넷과 앰프를 찾으신다면은 한번 가격 한번 알아보십시오. 에피파니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무게도 사실 아길라랑 차이가 거의 안 나요. 둘 다 네오데이니엄 자석을 쓰기 때문에.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또 캐비넷 자체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. 캐비넷을 자체를 만들 때는 두 가지 그 자석 종류가 있어요. 크게 페라이트라는 자석이 있고요.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네오데니엄이라는 자석을 사용하는데, 페라이트라는 자석은 그 옛날부터 생산되는 그런 자석 종류 중에 한 개죠. 그래서 악기라든지 스피커에 많이 사용되는 자석 중에 한 개인데, 이 악기의 성향은 예전부터 사용했다는 그런 게 있듯이 당연히 약간 좀 빈티지한 성향의 소리가 강합니다. 당연히 암팩에는 페라이트 모델의 자석의 그런 캐비넷이 사용되겠죠. 왜냐면 빈티지한 성향의 사운드를 추구하는 회사니까요. 하지만 나머지 그 요즘에 클래스 D를 사용하는 회사들은요, 대부분이 다 그렇게 좀 네오데이니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그렇겠죠. 요즘에 대표적으로 트릭피쉬라는 제품이 그렇고요, 아길라라는 제품 그렇고,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에피판이라는 제품이 네오데이니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. 제가 들어보니까 네오데이니엄 자석을 이용해서 캐비넷을 만든 사람이 그 에피판이라는 회사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만듦새라던가 아니면 내주는 소리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앰프를 골라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, 내가 만약에 PBS를 쓴다던가, 아니면 내가 올드한 소리, 올드 팬더를 사용한다던가, 아니면 내가 좀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는 음악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그 암팩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캐비넷이 페라이트 자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앰프나 캐비넷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모던한 성향의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네오데이니엄을 이용해서 만든 캐비넷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좀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100% 맞는 건 아니고요. 일단 한번 쳐보시고 한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또 영상에서 SVT 그
암팩 얘기를 할 때 SBT와 그 캐비넷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뭐 소리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놓았는데, 사실 그때 그 PLC가 했던 얘기의 그런 진짜 의미에 가까운 것은 그 스택과 그 암팩의 캐비넷을 따로따로 SVT 이상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사용하게 되시면은 사실 뭐 다른 앰프들을 다 그냥 날려버린다, 블로우아웃이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강하면서 뭐 어떤 음악이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SVT2 프로와 그 헤리티지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는데, 정말 뭐 장난 아닌 뭐 앰프랑 캐비넷이죠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빈티지한 사운드는 암팩이 거의 뭐 최정상급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번에 뭐 사실 제가 트릭피쉬도 정말 좋다고 들었는데 아직 들어보지 못해가지고요. 조만간 들어볼 예정인데, 클래스 D 중에서는 아무래도 에피파니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 있어서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.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